인간들의 터전이었던 도심 한가운데 야생동물들이 출몰하고 있다.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하고 있는데 야생동물 출몰 무엇이 문제인지 안전지킴이가 속속들이 파헤쳐 본다. 아파트 한가운데 출몰한 멧돼지부터 도심 속에 떡하니 집을 지은 말벌떼까지 이런 야생동물의 출현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야생동물들은 왜 도심 속으로 출현을 해야만 했을까요? 2010년 1월 용인의 한 아파트에 두 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출몰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멧돼지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 자칫 포획에 나선 소방관들마저 위험한 상황이었다. 더 위험한 것은 나머지 한 마리가 인근 학교로 도주했다는 것이다. 밤이 됐지만 또 다행히 1월이라 학생들이 또 방학 기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이 좀 학생들이 없었기를 망정 다행이었었지, 사람이 그 당시 학생들이 그 당시에 공부를 하고 있었던 적이었으면 멧돼지에서 아마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상황이었었어요. 마취총까지 동원 힘들게 포획에 성공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멧돼지 출몰에 인근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었다. 도심 주택가는 물론 고속도로 위까지 쉽사리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멧돼지들이 이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데, 야생을 터전으로 하고 있는 멧돼지가 굳이 도시까지 내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도시 지역들은 지금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주변에 그 멧돼지들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에 골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주변에 그 도로망 확대라든지 이런 거 개발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던 멧돼지들이 영향을 받아 가지고 도시로 길을 잃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각종 개발로 인해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졌다. 그만큼 멧돼지 터전도 줄어들었고 갈 곳 잃은 멧돼지들이 새로운 터전을 찾아 길을 나섰다는 것이다. 야생 멧돼지로 인한 최대 피해 지역은 바로 농가. 하룻밤새 축구장 반만한 면적의 논밭을 망쳐놓으니 농민들의 1년 수고가 수포로 돌아간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부분이 멧돼지에 의한 것이었다. 멧돼지 한 마리로 아수라장이 된 식당. 지금까지 농심을 울리던 멧돼지가 이제는 도시에까지 나타나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심에 출몰한 멧돼지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적응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경계를 하는 동물입니다. 모르는 물체에 사람을 본다든지 혹은 또 자동차를 본다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질주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에게 이렇게 충돌한다든지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심 내에서 멧돼지는 좀 위험할 가능성이 높죠. 도심에 등장해 사람들을 위협하는 야생동물, 멧돼지만이 아니다. 산속에서조차 보기 힘들었던 뱀이 사람 사는 지방까지 들어와 뙬리를 틀고 있는가 하면 인간과의 공생을 꿈꾸기라도 하는 것일까? 말벌들은 아예 사람들 거주지에 집까지 만들어 놓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시 한가운데서 말벌집을 보는 일이 이제 익숙한 풍경이 돼버렸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반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에서 말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 9월 사이에 신고가 많고 하루 평균 10회 정도 말벌집 제거를 위해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말벌집 제거를 위한 119 구조대 활동 횟수는 꾸준히 증가했는데, 기온이 올라갈수록 말벌떼의 출몰도 잦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봄, 가을, 성묘철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땅벌 역시 위협적인 존재다. 말벌이나 땅벌은 꿀벌과 달리 하나의 침으로 여러 번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번만 벌침에 쏘여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다. 야생동물로 인한 치명적 피해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전염병이 늘고 있는데, 환대 속에 등장한 너구리가 전염병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네, 야생동물로 인한 전염병을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약 250가지의 전염병이 알려져 있습니다. 광견병에 걸린 야생동물이 개를 물어서 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키고요. 광견병에 걸린 이 개하고 사람이 직접 접촉을 해서 사람이 광견병에 걸리는 사례가 일반적인데요. 도심 생태공원을 찾는 야생동물들, 이제는 무턱대고 방구할 일은 아니다. 너구리에 물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너구리 광견병에 의한 사망사고 등 피해가 심각하다. 물린 즉시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은
거의 4일 이내에 사망하는 그렇게 위험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야생동물로 인한 전염병 피해를 막기 위해 공원 곳곳에 경고문을 설치하는 등 정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너구리, 광견병 등 야생동물로 인한 전염병이 위험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하천 주변에 백신이 들어있는 먹이를 살포해 야생동물로 인한 전염병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수공통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봄, 가을에 주기적으로 백신이 든 먹이를 살포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도시 생태 환경 가꾸기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멧돼지나 말벌처럼 등장만으로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야생동물들, 이들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야생동물을 만났을 때의 대처법 집중 탐구. 한가롭게 길을 걷던 안전지킴이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 정체는 바로 멧돼지. 안전지킴이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앞장서서 멧돼지에 맞서는 행동? 용기는 가상하지만 이러다 큰일 나죠. 시력이 나쁜 멧돼지를 만났을 때는 큰 기둥이나 전봇대 뒤에 숨는다. 우산이나 양산을 크게 펼쳐 뒤로 몸을 숨긴다. 멧돼지가 달려올 때 우산을 펼치면 그 우산의 그 형태가 마치 커다란 바위가 멧돼지 앞에 있는 것처럼 멧돼지가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멧돼지는 그걸 장애물로 생각하고 옆으로 회피해서 방향을 바꿔서 달아나기 때문에 오랜만에 등산을 즐기려는 안전지킴이, 갈증 해소를 위한 물, 비상용 간식, 야간 조명까지 철저하게. 역시 안전지킴이답다. 그런데 뭘 또 잊으셨나 했는데 등산 가면서 향수를? 향수나 진한 화장은 말벌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금지. 야외 나들이나 등산 중에 말벌의 공격을 받았다면 벌을 쫓아내겠다고 힘껏 팔을 휘두르는 건 벌떼를 더 자극할 수 있으니 이것도 금지. 말벌이 아주 공격성이 강해가지고 안전한 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말벌집 근처에 가까이 갔을 경우 생명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하시고 안전한 곳을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벌떼를 만나면 자세를 낮추고 벌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가능하다면 수건 등으로 머리와 목을 감싸 보호한다. 혹시 벌에 쏘인 사람을 발견하면 환자를 눕히고 호흡이 없다면 인공호흡 등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야생뱀을 발견했을 때 부모님 몸보심 해드리겠다고 잡으려고 하거나 괜한 호기심에 뱀을 자극하는 행동은 절대 금지. 발걸음도 가볍게 산행을 즐기는 안전지킴이가 뱀에 물렸는데 통증과 공포에 쓰러진 그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것은 2차 감염과 함께 구조하려는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 절대 삼가야 한다. 독이 퍼지지 않게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고 묶어준 다음 119에 구조 요청을 한다. 등산이나 산책을 할 때는 너구리 등 그 야생동물하고 접촉을 피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이런 동물들에게 물렸을 때는 바로 비누물로 상처를 씻어내고요.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터전을 잃은 야생동물들이 도심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습성을 이해하고 안전수칙을 지킨다면 야생동물 더 이상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